제가 요즘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고 소파에서 자거든요. 소파에 잔다고요? 소파에서 자는데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소파가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라꾸라꾸 침대에서 자다가 지금 소파에서 자는데 자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자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좀 많아요. 요즘 부쩍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목 아픈 거부터 시작해서 턱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전부 다 관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옆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경추나 요추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목이 베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랑 완전히 수직이 되게 그렇게 베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베개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베개를 바로 누우면 또 너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베개가 옆으로 자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추가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휘어지잖아요. 경추에도 안 좋고. 자, 어깨랑 허리를 보면 어깨가 훨씬 더 넓은데 옆으로 하면 누워 잔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휘어야지 이게 평평하게 돼서 잘 거 아닙니까? 그럼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허리는 이렇게 휘고 목은 이렇게 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옆으로 자면 뭐 허리나 뭐 목도 그렇게 되는데 턱도 문제예요. 턱도.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턱이 이렇게 되면 자, 여기는 턱이 두개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머리가 이렇게 되면 이쪽이 벌어지고 이쪽이 이렇게 압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다 압력이 걸리니까 두 개 다 염증이 생기고 눈도 안 좋다고 해요. 눈도 녹내장이 잘 생긴다고 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것만 해도 많이 안 좋은데 소파에서 자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눕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긴 소파가 아니면 결국 옆으로 보통 주무시게 되는데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렇게 눌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깨 뒤쪽이 항상 망가져서 사람이 옆으로 수직해서 이렇게 칼잠 잔다 그러죠. 수직으로 해서 여기를 받치고 자는 게 아니라 보통 어깨 뒤쪽을 받치고 이렇게 옆으로 자거든요. 어깨 뒤쪽이 눌린단 말이에요. 어깨 뒤쪽에 있는 힘줄들이 망가져요. 삐그덕하게 자니까 척추가 나중에는 트위스트가 됩니다. 트위스트 되면서 휘어요. 엄청 안 좋겠네요. 네. 그리고 골반이 한쪽은 앞으로 나와 있고 한쪽은 뒤로 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몇 시간씩 자니까.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아기를 키운다고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워서 주무신 분이 있어요. 한 십수년을. 아기가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계속 이렇게 옆으로 잔 거예요. 걔네들 쳐다보고 자느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니까 완전 다 틀어진 거예요. 경추도 그렇고 어깨도 망가져 있고 요추도 다 틀어져 있고 그분은 턱도 아프고 골반 쪽도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픈 거죠. 침대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나 침대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픈 것 같다. 당연히 침대에 오래 쓰면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른 자세가 안 나오죠. 이상적인 자세는 딱 누웠을 때 척추가 일자로 쭉 되거나 약간 앞으로 휘어야 되는데 요추가. 그런데 사람마다 몸무게가 달라요. 굉장히 몸무게가 있으신 분이 푹신푹신한 침대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너무 막 안으로 쑥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가벼운 분이 또 너무 딱딱한 침대를 써도 이제 안으로 아예 안 들어가니까 특정 침대 회사는 경도를 다 표시해서 한 6단계로 나오더라고요. 누워보래. 그래서 딱 누워서 이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척추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보고 침대를 골라준대요. 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기가 누웠을 때 이제 척추가 불편하거나 한쪽이 베기거나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피해서 침대를 골라야 되고 침대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니까 진짜 비싼 침대를 샀다면서 그 침대를 막 10년씩 15년씩 쓰면 어쩔 수 없이 변형 오거든요. 안에 뭐 세균이 사네 뭐 진먼지 진드기가 사네 뭐 이런 건 둘째 치고서라도 침대가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어쩔 수 없죠. 침대도 3, 4년마다 변형됐다가 생각이 되면 바로 바꿔야 돼요. 옛날에 베개 얘기 한번 했었던 적 있잖아요. 좋지. 네, 베개도 되게 중요해요. 베개가 바로 누웠을 때 머리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튀어나온 부분에서 침대까지 3cm가 나와야 돼요. 한 15도 정도 뒤로 제껴지거든요. 머리가. 그 상태에서 머리와 목을 한꺼번에 다 받칠 수가 있어요. 고르게 다 무게 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눕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사실 베개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그냥 후기 보고 고르거나 그냥 잠깐 누워보고 편안해 하면서 고를 때가 많잖아요. 베개 전문점에 가서 조금 약간 좀 민망해도 누워서 한 5분 정도는 자기 머리 무게가 있고 목 길이가 있고 목 두께도 다 다른데 베개를 머리에 받쳐보고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어떤 베개가 자기한테 맞는 건지. 인터넷에서 그냥 함부로 사면 안 되죠. 그럼 베개를 막 수시로 계속 바꿔요. 그러면 안 되고 머리와 목을 전체적으로 목만 딱 이렇게 되는 베개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한 6kg 막 많이 나가신 분 7kg 가벼운 분도 4kg 이러거든요. 머리 무게가 목에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목이 망가지죠. 목이 얇은데 그런 거를 고려해보고 사셔야 돼요. 소파에서 자는 건 말도 안 돼요. 소파에서 자면 바른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소파 한쪽만 계속 앉았다고 칩시다. 그쪽이 꺼질 거 아니에요. 누웠을 때 이상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세가 이상하게 나오고. 근데 잘 때 자세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사람인 이상 몸이 틀 수밖에 없잖아요. 자면서 자세를 계속 바꾸고 그렇죠. 한 자세 누워서 이렇게 막 잘 수는 없으니까
어떤 침대를 쓰던 이게 틀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20년을 옆으로 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바로 자라고 하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계속 자기한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똑바로 자야지, 오늘은 똑바로 자야지 하면서 계속 똑바로 자야지, 똑바로 자는 게 몸에 좋다, 계속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 무의식이 바뀌면서 어느새 바로 자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고 딱 정자세로 누워있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가요? 그렇긴 한데 계속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조금 뒤척거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막 완전히 옆으로 갔다가 엎드렸다가 막 바로 했다가, 물론 뭐 젊은 친구들은 뭐 몸이 이제 부들부들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대부분의 자세가 바로 누운 자세가 돼야 되고 잠깐 이렇게 뒤척이는 정도야 괜찮겠죠. 이제 새우잠 자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새우잠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분들은 자세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교정을 하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고 있는데 의식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바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자기 무의식을 한번 바꿔봐라.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네. 실제로 이렇게 일자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바로 누워요. 잠깐 뒤척이긴 해도 항상 바로 누워요. 제가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저는 항상 바로 누워요. TV 봐도 막 연예인들도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정자세로 계속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안 좋은 자세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자세였냐면 이렇게 하고 자는 자세였거든요.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배 위에. 저 가끔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자세를 하고 나니까 제가 팔꿈치가 저리기 시작했어요. 손도 저리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한번 해봤어요. 팔짱 끼지 말고 바로 자자, 바로 자자. 계속. 근데 바로 자게 됐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걸 적용을 해봤더니 환자분들도 바꾸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주무셨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2개월 동안 계속 연습을 하니까 됐대요. 저도 한 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릴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릴 때마다 이렇게 자고 있기 때문에 저린 것이다.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바로 자게 되더라고요. 이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 중에 팔꿈치가 저리는 분들은 자세만 교정해도 이 저림 증상이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미 너무 오래 눌려 있어가지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료는 해야겠지만 재발은 안 되겠죠? 이거를 3-4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면 눌려요. 그럼 이미 저릴 정도라는 거는 단순히 자세 교정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세를 근데 이제 교정을 하면은 다시 같은 그 증상이 생기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자세가 틀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틀어지면 아프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아픈 거죠? 제가 본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몸무게가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걸려요. 내가 척추가 왼쪽으로 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왼쪽 무릎, 왼쪽 발목, 왼쪽 발바닥, 이런 게 다 아픈 거예요. 심지어 왼쪽 엉덩이만 아파요. 몸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이 쏠린 쪽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왼쪽만 아플까? 나는 왜 오른쪽만 아플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교정하려면 자세를 교정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억지로 이걸 막 이렇게 끼워 맞춰서 자세를 바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자는 자세가 똑같아. 그러면 똑같이 와요. 교정이 됐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교정해놔도 똑같이 된단 말이죠.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바로 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신 거울을 항상 보고 내가 잘 서 있는지 잘 앉아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유리창으로 해도 돼요. 가다가 유리가 있으면 딱 서서 내 어깨가 틀어져 있는지 몸이 휘어져 있는지 봐도 되고, 앉아있는 자세도 보통은 앉아있는 자세는 서있는 자세처럼 잘 모르진 않아요. 본인이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어깨 펴고 대체적으로 이런 자세 하면은 대충 알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깨가 좀 틀어져 있냐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거울을 하나 앞에 갖다 놓고 수시로 보면서 내가 이상한 자세로 앉아있지 않나 이런 걸 해도 되고요. 카메라 찍는 분도 있었어요. 잘 때 카메라로 그냥 찍는 거예요. 아주 고해상도는 필요 없고 좀 저해상도로 내가 옆으로 자고 있는지 엎드려 자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계속 밤새도록 찍어서 나의 수면 습관을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바꿀 수 있거든요. 모르면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 내가 한쪽이 어딘가가 계속 아프고, 어깨가 틀어져 있는지,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짝다리 짚고 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른 자세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삐그덩하게 이렇게 서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연중에 휩니다. 또 어깨도 틀어주고 척추도 휘어요. 내가 바른 자세로 있어도 한쪽으로 무게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한쪽으로 짝다리 짚고 있는지,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 이러고 보고 있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